그날 밤이었어요. 모두가 잠들었을 시간, 제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딸이었죠.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 전화는 그냥 안부 전화가 아니라는 걸요. 딸은 그날 가족여행에서 빠진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자리에서 밀려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화 한 통으로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용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엄마 나 같이 가는 줄 알았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음을 참으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소윤아,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동남아로 가족 기도 여행 간대요. 근데 말끝이 떨렸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정세라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휴대폰을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딸의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인천 연안부두 근처 작은 수산물 가게에서 시작해 지금은 물류창고 임대법인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세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키운 딸. 그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소윤아, 천천히 말해봐. 엄마 짐 싸는 소리 들렸어요. 어제 밤부터. 근데 아무도 나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세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넌 어디 있어? 집이요. 도연 오빠가 이번엔 우리끼리 다녀오자고 했대요. 시어머님, 시누이, 오빠만요. 우리끼리. 그 단어가 세란의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집 좀 부탁한다고 냉장고에 메모 남기고 갔어요. 강아지 사료 시간이랑 분리수거 요일이랑 손님 오시면 응대 좀 하라고요. 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세라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소윤아? 네.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엄마, 나 혼자만 이상한 거 아니죠? 가족여행인데 나만 빠진 게. 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 6년 차. 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보이는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전화 목소리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만 항상 부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란의 가슴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세란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딸이 보낸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였습니다. 강아지 사료 아침 7시 저녁 6시, 분리수거 목요일, 택배 오면 현관 정리, 손님 오시면 차 대접. 메모는 깔끔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세란의 눈에는 그게 메모가 아니라 업무 지시서처럼 보였습니다. 딸이 가족이 아니라 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남겨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세라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항구 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물류창고 사무실로 가는 길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또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뭔데? 내 폰이요. 해외 결제 알림이 자꾸 떠요. 근데 난 결제한 적 없는데. 세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언제부터? 오늘 새벽부터요. 근데 금액이 좀 커요.
딸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세라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도연이 요즘 실적 좋아졌다지? 네, 이번 달에 지점에서 1등 했다고. 세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계약서 뭉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도현 소속 보험 인천지점 물류창고 단체 보험 계약. 계약 갱신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세라는 계약서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위 도연의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 시어머니가 우리 도연이가 보험이라는데 회장님 회사도 좀이라고 넌지시 부탁했을 때 세라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딸이 그 집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은 여행에서 빠졌고 집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세라는 창고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였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님이 메시지 남기셨어요. 뭐라고? 딸이 캡처 화면을 보냈습니다. 세라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우린 가족 일정 있으니까 집만 잘 챙겨줘. 어머님 오시면 차도 내고. 점잖은 문장이었습니다. 욕도 없었고 반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속에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는 집을 지키는 사람. 우리는 가족 일정이 있는 사람. 세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항구에는 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마다 짐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란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책상이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태수, 법인 실무를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태수 씨, 네, 말씀하세요. 세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주 계약 갱신건 날짜가 오늘이죠? 네, 맞습니다. 정상 절차대로 재검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박태수는 세란의 목소리 톤만으로도 상황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로 진행할까요? 지금은 타이밍만 보세요. 제가 신호드리면 그때 움직이고.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세라는 다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윤아, 엄마 오늘 저녁에 들를게. 밥 먹자. 딸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바쁘시잖아요. 세라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 키를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녁 무렵 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이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딸의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소윤아,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붙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밥 먹으러 왔지. 저 안 먹어도 돼요. 세라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윤아, 너 요즘 뭐 먹고 다녀? 그냥요. 세라는 냉장고 문을 닫고 딸 옆에 앉았습니다. 소윤아? 네.
내가 지금 괜찮은 거 아니야.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너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나만 항상 이래요? 세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딸을 재운 뒤 세라는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진 액자 속 가족 사진에도 딸은 늘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세라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그날 새벽 내 딸에게 딱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문장 하나가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 그 문장이 진짜 시작이었다. 세라는 딸이 보낸 캡처 화면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우린 가족 일정 있으니까 집만 잘 챙겨줘. 어머님 오시면 차도 내고. 문장은 짧았습니다. 특별히 거친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란의 눈에는 그 문장이 칼처럼 보였습니다. 말은 칼이 아니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장은 살을 베지 않아도 숨을 먹게 했습니다. 딸은 그 문장을 받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을 겁니다. 세라는 그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세라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딸의 결혼 전 처음 시댁과 만난 날이었습니다. 약혼 인사를 위해 찾아간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이금자는 정중했습니다. 미소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산물 가게 하신다고요? 네, 작은 가게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말끝이 살짝 내려갔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우리와는 다르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시누이 강유진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언니, 손 좀 보여주세요. 소윤이 손을 내밀자 유진은 살짝 찡그렸습니다. 아, 손이 좀 거칠어요. 핸드크림 챙겨 바르세요. 소윤은 웃으며 손을 걷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그 순간 딸의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옷차림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세라는 참았습니다. 결혼이란 게 원래 그렇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건 참음이 아니라 방치였습니다. 세라는 휴대폰을 들어 박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수 씨. 네, 회장님. 소윤이 통장 내역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따님 통장이요? 네. 최근 6개월치. 박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확인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세라는 창고 안을 걸었습니다. 냉동 창고 안은 차가웠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세라는 그 안에 서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딸의 휴대폰 요금이 이상하다. 해외 결제 알림이 뜬다. 딸은 결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럼 누가? 다음 날 박태수가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박태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세라는 천천히 내역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해외 구독 서비스 월 달러 29.99. 패밀리 보험 월 15만 원. 통신비 월 12만 원. 세란이 물었습니다. 이거 소윤이가 쓴 거예요? 아닙니다. 명의는 따님이지만 실제 사용자는 박태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세란은 그의 눈을 봤습니다. 시댁 쪽입니다. 세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명의만 딸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결제 카드도 따님 명의인데 사용 내역을 보면 시댁분들이 주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세라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럼 이번 여행 경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태수는 노트북을 열어 몇 가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공권 결제 카드가 따님 명의 법인 연동 카드입니다. 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은 여행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딸의 이름으로 여행 경비가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박태수에게 물었습니다. 태수 씨, 지금 당장 카드 정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럼 그들이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박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공항 도착했을 겁니다. 세라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태수 씨, 네. 아직은 기다리세요. 제가 신호 드릴 때까지. 알겠습니다. 세라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윤아, 오늘 저녁에 엄마 사무실로 올래? 할 얘기가 있어. 딸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 세라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도연의 회사와 맺은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계약 금액은 컸습니다. 연간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계약 덕분에 도연은 이번 달 지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세라는 계약서를 천천히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는 순간 호텔 체크인에서 예약이 확인되지 않습니다라고 들으면 사람은 어떤 얼굴이 될까? 저녁이 되어 딸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소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 앉아. 소유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라는 차를 한 잔 따라 딸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세라는 딸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윤아,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수산물 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야.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라는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물류창고 임대랑 운송 계약으로 먹고 살아. 법인 운영에. 소유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야, 소윤아. 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느냐? 그게 세상이야. 소유는 말이 없었습니다. 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항만 근처 냉동창고 임대해주고 운송계약 중개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내가 편하게 살면 그걸로 됐으니까.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근데 왜 갑자기? 세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윤아, 내 남편 회사 실적 좋아진 거 우연이 아니야. 네. 엄마가 계약 하나 넣어줬어. 6개월 전에.
소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너 때문이지. 내가 그 집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라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엄마가 착각했더라. 계약 하나로 내가 편해지는 게 아니었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실례합니다. 태수 씨. 박태수는 소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따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란이 박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언제든 가능합니다. 소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뭐가 준비됐어요? 세라는 딸을 봤습니다. 소윤아,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내가 선택해야 해. 네. 세라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 남편 회사랑 맺은 보험 계약. 이거 갱신일이 지났어. 엄마가 지금 재검토 들어가면 계약이 끊겨. 소유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도연 오빠 실적이 무너지지. 세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원상회복이야. 엄마가 베푼 호의를 걷어들이는 거지. 소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도연 오빠한테 연락 와요? 당연히 오지. 어떻게요? 세라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 올 거야. 다급하게. 박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점장님 쪽 계약 바로 정리할까요? 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리 말고 정상 절차대로. 내가 원하는 건 소윤이의 숨통이야. 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세라는 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가 할게. 엄마. 소윤아, 넌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어. 이제는 엄마가 움직일 차례야.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라는 딸을 안았습니다. 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박태수는 퇴근했고 창고는 조용했습니다. 세라는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딸이 보낸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해외 구독 서비스, 패밀리 보험, 통신비 모두 딸의 명의였지만 실제로는 시댁이 쓰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박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카드 결제 보안 절차 진행해 주세요. 박태수의 답장이 왔습니다. 네, 회장님. 어느 정도 수위로? 전부. 딸 명의로 된 건 전부 정지. 알겠습니다. 세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호텔 로비에서 멈췄을 거야. 예약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들었을 거야. 그 순간 사람은 어떤 얼굴이 될까? 다음 날 아침 9시. 세라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노트북을 열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진행합니다. 네. 박태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몇 번의 클릭 후 화면에 처리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따님 명의 카드 전부 보안 절차로 일시 정지됐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거네요. 네. 1시간쯤 지났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국제 전화였습니다. 세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끊겼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세라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세라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세라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카드가 안 돼요. 호텔 체크인이 안 됩니다. 세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혹시 소윤이 카드 정지시킨 거 아니에요? 세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소윤이가 왜 카드를 정지시켜? 그게 아니, 저희가 쓰던 카드가 소윤이 명의라서요. 세라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소윤이는 어디 있니? 도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소윤이는 집에. 내 집 좀 봐주기로. 세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남아 호텔 로비. 도연은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 이금자가 물었습니다. 도연아, 어떻게 됐어? 장모님이 전화 안 받으세요. 신우이 강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오빠 대체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다 보잖아. 프런트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결제 수단 확인이 어려워 예약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도연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요. 제가 분명 확인했는데.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예약 시스템상 결제 승인이 보류되어 자동 취소되었습니다. 유진이 짜증을 냈습니다. 오빠, 뭘 확인한 거야? 이거 완전 창피한데? 금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조용히 해. 여기 사람들 다 보잖니. 도연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도 승인이 거절됐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다른 결제 수단이 있으신가요? 도연은 지갑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었습니다. 유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 카드 써봐. 유진의 카드도 승인이 거절됐습니다. 금자까지 카드를 꺼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금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일단 밖으로 나가자. 세 사람은 로비를 나섰습니다. 유진이 화를 냈습니다. 오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카드가 왜 다 안 돼? 도연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로밍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터져. 금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카페 가서 와이파이 찾아보자.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도연은 다시 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란은 이번에는 바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제발 좀 받아주세요. 세라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호텔 근처 카페요. 장모님, 지금 상황이. 소윤이는.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세라는 다시 물었습니다. 소윤이는 어디 있냐고. 집에요. 그래서 내 가족 방식이 그거구나.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아, 지금부터는 내가 질문하고 넌 답만 해.
네. 소윤이 명의로 된 카드. 누가 썼어? 그게 저희가 관리 편의상. 누가 썼냐고. 저희 가족이요. 소윤이 동의받았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상 절차로 계약 재검토 들어갈 거야. 회사 실적도 다시 확인될 거고. 장모님, 그건. 세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카페 안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오빠, 뭐래? 계약이 끊긴대. 뭐? 금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계약?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실적 계약이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나가?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금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대사관에 연락해보자. 세 사람은 카페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딸의 집에 있었습니다. 소유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윤아? 네. 밥 먹었어? 소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라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소윤아, 뭐라도 먹어야지. 엄마, 나 배 안 고파요. 세라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딸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소유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세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윤아, 너 지금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 괜찮은 사람은 숨지 않아.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도 모르겠어. 내가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야. 세라는 딸을 안았습니다. 딸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세란과 소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라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였습니다. 세라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딸의 방을 봤습니다. 소윤아, 방 좀 봐도 돼? 네. 세라는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약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라는 약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윤아? 소윤이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거 너 병원 다녀? 소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언제부터? 석 달쯤 됐어요. 세라는 딸을 봤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세라는 약 봉투를 내려놓고 딸을 안았습니다. 소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없어요. 아니야. 엄마가 너를 지켜야 했는데 참는 게 아니라 꺼내야 했는데. 소윤은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세라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을 문제가 아니야. 관계 정리를 해야 해. 다음 날 세라는 박태수를 불렀습니다. 태수 씨. 네, 회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박태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할까요? 합법적으로. 계약 해지, 채권 회수, 법률 상담. 순서대로. 알겠습니다. 세라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윤이 명의로 생긴 대출이랑
보험 있죠? 네, 확인했습니다. 전부 정리해 주세요. 소윤이 동의 없이 만들어진 거니까. 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라는 창밖을 봤습니다. 태수 씨,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원상 회복이에요. 소윤이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 박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은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왜요? 이런 어머니를 두셔서요. 세라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운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그날 오후 도연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란 회장님, 저희 지점에서 큰 계약이 갑자기 빠졌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세라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정상 절차대로 재검토 들어갔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계약 조건 재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세라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체면이 무너지면 진짜 얼굴이 보여. 이제 곧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야. 세라는 딸의 약 봉투를 다시 봤습니다. 불면증 치료제와 불안장애 상담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딸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지키는 게 아니라 꺼내야 했습니다. 세라는 박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수 씨, 법률 상담 일정 잡아주세요. 어떤 건으로 잡을까요? 혼인관계 정리, 채무 정리, 명예 도용 관련.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라는 전화를 끊고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윤아, 내일 엄마랑 병원 같이 가자. 선생님이랑 상담도 하고. 딸의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엄마가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래. 내일 10시에 데리러 갈게. 네. 다음 날 세라는 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실이었습니다. 의사는 세란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최근 몇 달간 불면과 불안 증상이 심해지셨습니다. 얼마나 심한가요?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 어려운 상태고 공황 증상도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라는 딸을 봤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환경적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가정 내 관계나 역할 부담 같은 것들이요. 세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는 게 우선이에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소윤아? 네. 돌아와. 엄마한테. 소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했잖아요. 결혼이 너를 죽이면 안 돼. 소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라는 딸을 안았습니다. 소윤아, 내가 되어야 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전에 너 자신이 되어야 해. 그날 저녁 세라는 박태수와 함께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회장님, 따님 명의로 생긴 대출이 2건 있습니다. 금액은 총 3천만 원입니다. 시댁 쪽에서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윤이 동의했어요?
서류상으로는 서명이 있지만 따님이 직접 하신 건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라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전부 정리해 주세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세라는 창밖을 봤습니다. 태수 씨,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이에요. 딸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의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세란 회장님, 계약건 관련해서 재협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란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재협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소윤이 명의로 된 모든 채무와 결제를 정리해 주세요. 그럼 계약 재협의 테이블에 앉겠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세라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도연이 직접 연락을 해올 차례야. 그때가 진짜 시작이야. 사흘 후 도연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소유는 휴대폰을 보며 떨었습니다. 엄마, 도연 오빠가. 받아. 네. 받아봐. 엄마가 옆에 있을게. 소유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도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소윤아? 응. 나 지금 좀 힘들어. 소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 빠졌다고 난리야. 나 승진도 물 건너갔어. 소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소윤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내가 잘못했어. 여행같이 못 간 거 미안해. 소윤은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한테 미안한 게 그것뿐이야?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소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 그 집에서 늘 죄송만 했어. 밥상 차릴 때도 설거지할 때도 손님 맞을 때도 늘 미안하다고 했어. 소윤아, 근데 오빤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 있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윤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부탁받는 사람 말고 내가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래.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윤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만하자는 말이야.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윤아, 너 지금 장모님한테 선동당한 거 아니야? 세란이 화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동이 아니라 깨달음이에요. 도연은 세란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장모님, 도연 씨, 대화는 가능해요. 하지만 거래는 불가능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세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윤이를 돌려보내주세요. 그럼 계약 재협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어요. 도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장모님, 그건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 아니라 조건이에요. 도연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윤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 6년을 이렇게 끝낼 거야? 소윤은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 그 6년 동안 한 번도 나로 살지 못했어.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소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늘 도연이 아내, 시어머님 며느리, 유진 언니 올케였어. 근데 정작 한소윤은 어디에도 없었어.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윤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로 살고 싶어. 영상 통화가 끊겼습니다. 소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세라는 딸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소윤아. 엄마 나 잘한 거 맞아요? 응, 잘했어. 소유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라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체면이 무너지면 진짜 얼굴이 보여. 도연의 진짜 얼굴을 봤어. 이제 정리할 시간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유는 세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채무 정리도 진행됐습니다. 도연은 마지막까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체면 유지하지만 세라는 단호했습니다. 대화는 가능, 거래는 불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모든 절차가 정리됐습니다. 소윤 명의로 된 대출과 보험은 전부 해지됐습니다. 카드도 정리됐습니다. 6개월 후 소윤은 작은 동네에 반찬 가게 겸 도시락 가게를 열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소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주문 10개 들어왔어요. 그래, 잘 됐네. 세라는 뒤에서 조용히 지원했습니다. 창업 자금도 가게 보증금도 세란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스스로 가게를 꾸렸습니다. 어느 날 소윤이 가게 문을 닫고 세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잠 잘 와요. 그래? 네. 약도 안 먹어도 돼요. 세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내가 나로 살 수 있게 해줘서. 세라는 딸을 안았습니다. 소윤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 응. 1년 후, 소윤의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반찬이 맛있다고, 도시락이 정갈하다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소윤은 가게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세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돈은 도구였고 내가 지키고 싶던 건 딸의 숨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세란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이금자였습니다. 세라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세란이 몰랐던 딱 한 가지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윤이가 결혼하기 전 도연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소윤이 집안이 좀 그렇지 않냐고. 저는 그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잘 만들면 되라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세라는 편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처음부터 딸을 만들려고 했구나. 딸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라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딸은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라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움직이는 게 맞았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내일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